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농민수당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 네. 우선은 선별 지원 쪽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예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익산, 낭산에 매립됐던 불법 폐기물의 존재가 세상에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었잖아요. 네. 올해 이 불법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이적이 됐을지 이슈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근무 시간 내에 학교 안에서 수시로 술판을 벌여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자, 5060 세대라면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휴먼스토리 현장인에서는 한옥 건축을 배우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초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암행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감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주 음주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한 내용 추적 사건 너머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8월 말 본 프로그램 제보란에 한 통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학교 내에서 술판을 벌이고 감사를 한 도교육청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 제보자와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어본 제작진. 제보자는 올 3월 해당 학교에 재부임한 첫날부터 교직원들이 술을 마시는 걸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육을 삶아와 밥을 차리셨어요. 17명 정도 되는 분이 한 상에 모여서 다 밥을 먹는데 거침없이 술이 냉장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오늘도 마를까요? 그러니까 말아야지 그러셔서 섞어서 드시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교생 24명, 교직원 17명인 고창의 작은 시골 학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직접 점심 식사를 해먹으며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왔다는 겁니다. 엄연히 학교인데요. 코로나 그러게요. 시국임에도 따닥따닥 모여 앉아 학교 안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교장과 일부 교직원들. 이게 지금 학교인 거잖아요. 학생들의 우유가 보관되어야 할 냉장고에는 우유 대신 다양한 종류의 술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요. 이웃한 학교만 해도 각자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드시라고 싸우거나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를 핑계로 밥을 해먹은 거예요.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 이루어졌던 올 상반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이웃 학교에서 제공받던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접한 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이 급식실에서 직접 밥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식사 정도야. 11시 반이면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포차 문 열었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하면 그때 가요. 대략 그럼 참석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가량 돼요?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6명 정도 돼요. 심지어 매주 일주일 중 하루는 친목의 날로 정해 늦은 시간까지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수요일은 친목날이어서 많이 먹었고요. 화합과 무슨 날이라고 자기네들이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퇴근할 때까지 먹고 있는 건 말지 그 후에 몇 시까지 먹었는지는 몰라요. 자신의 일상을 차곡차곡 기록해둔 제보자. 학교에서의 일도 적혀 있었습니다. 교직원들이 술을 마신 시간과 음식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노트. 심지어 교사로서 낯부끄러운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날 이미 그러죠? 거하게 취했거든요. 밥을 먹을 때 강당에서 그 부분들이 노래방을 시작했어요. 그 노래방 소리가 마치 시골에 잔치를 하면
온 동네 퍼지고 이웃 동네까지 퍼지듯이 그게 소리가 컸어요. 아, 참 4월 엄중한 시기에 중순 저게 무슨 갑자기 일입니까? 강당에 설치됐다는 노래방 기계. 술에 취해 흥이 오른 교직원들이 노래를 불렀고 그 소리가 교문 밖까지 새나갔다는 겁니다. 아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이거 술 이제 그만 드시죠라고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 안 계셨어요? 없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네. 밥을 이렇게 해먹는 것이 괜찮은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실장님이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육 현장인 학교 안에서 수시로 음주를 했다는 교직원들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충격적이라는 도내 교육단체 관계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세상 초유의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술판을 벌였다는 그런 행태도 경악을 금치 못하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직원들 그 급식소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했다는 게 문제겠죠. 음주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리실을 사용한 것 역시 엄연히 잘못됐다는 고창 교육지원청 관계자. 아, 참. 또 학교 업무 추진비로 식재료를 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네. 개인의 이제 그 점심 해결은 아니면 금양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건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7일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암행 감사를 실시한 전북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 교직원들이 학교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날은 술을 작게 먹는 날이라 일찍 식사가 끝났어요. 뒤쪽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왔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관님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밥을 언제부터 해 먹었는지인가 그거하고 술 누구누구 먹었는지 냉장고에 왜 술이 있는지 물어본 거하고 도교육청 감사팀이 다녀간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됐다는 제보자. 술을 마신 교직원들이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내부 고발자로 여기며 왕따를 시켜왔다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제가요 술 안 먹은 유일한 사람 3사람 중에 하나였고 교육감님이 자료를 보고인가 뭘 보고 대노하셨는데 자료를 줬어?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야.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누가 전화를 했으니까 온 거지.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린 제보자.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가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익명성에 숨은 여론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받는 기간에도 색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아픈 거에 대해서 왜 아픈 건데 놀리는 식이었고요. 본인들이 상처가 더 컸기 때문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사건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제보자. 아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병원 치료를 받으며 겨우 일상을 유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도교육청 감사 후에도 징계가 늦어져 해당 교직원들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제보자. 그의 고통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아무리 온라인 수업이어도 그렇지 학교 근무 시간에 어떻게 교육자들이 음주 가물을 즐길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던 이 제보자는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앞서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보자를 포함해서 총 3명의 교직원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제보자를 내부 고발자로 의심하고 심지어 집단 따돌림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답답한 거는 이제 교육청이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징계를 내리는 과정이 더뎌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킨 교직원들과 제보자가 아직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해당 학교와 전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시죠. 학교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한 제작진. 고창군에 위치한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교의 총 책임자이자 교직원들과의 술자리를 주도했던 교장과 만났습니다. 술 드실 사실은 있나요? 나가주세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 나가주세요. 술을 드신 거 나가세요. 이야기하실 수 없다는 나가주세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교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제작진.
교무 선생님도 그때 술 한 잔씩은 하셨어요? 낮에 반주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근무 시간에 술을 드셨는지가 여기 다 궁금한 있어요. 거예요. 저희 다 성명하고 왔고요. 전혀 응하지 않네요. 아이들한테는 동요가 되죠. 시골 아이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가 안 왔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반성하고 있고 징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교직원. 그 술자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불편하고요. 술 드시는 날수가 되게 많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글쎄요. 취재 도중 제작진은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시설 관리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십시일반으로 다 쌀도 갖고 오고 반찬도 갖고 오고 해서 거기서 밥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하지는 않았다는 직원. 먹으면서 징계할 때 그럴 때 그냥 한두 번 저기 내 생각에 선생님들이 너무 과하게 무더기 이렇게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제보에 고의성이 짙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또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분이 목소리 제보한 거면 그래 선생님도 잘못했어. 징계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징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저렇게 목적이 다 내보내는 거예요. 선생님들 일부러 술을 먹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락을 해서 오신 건지 다른 데서 수시로 듣고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저렇게 쑤셔오셔.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답답해요. 또한 막걸리를 마신 적은 있으나 다른 종류의 술을 마신 적은 없다는 교직원.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부모. 그러며 다른 시골 학교에서도 교직원들이 술을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합니다. 저런 일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진짜로 아닙니까? 막말로 안 한 학교 몇 개 해봐라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다른 학교 다 비슷해요? 학부모의 말이 사실일까? 인근 소규모 학교를 찾아간 제작진. 우리는 학교 급식실 자체를 한 번도 출입을 안 했어요.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라면을 하거나 외식을 가셔서 같이 이제 또래또래. 문제가 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술판이 벌어진 사실을 고창 교육지원청은 왜 몰랐을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 복무관련 지침 문제가 공무원 나간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황인데 저희는 아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관계자. 학교를 일일이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제보나 현장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일부러 나가서 학교를 또 감사를 한다는 것도 학교에 큰 부담을 주는 또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전북도 교육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 교장 선생님이 말하기를 감사팀장님으로부터 막걸리 부정선 먹을 수 있죠 라는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온 게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셨어요. 좀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한 사실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에서 도교육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과 해임도 가능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은 5월 7일 해당 학교를 암행 감사한 뒤 8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일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일단 해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를 들어봐야 또 판단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과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징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감사팀에 공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의사를 밝힌 전북도 교육청.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인터뷰를 지금 아무도 해주실 수 없는 건가요?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인터뷰를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이에 제작진은 서면으로라도 대답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전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핵심에서 벗어난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상소중학교 선생님 건 또 다뤄주셨잖아요. 속이 조금 불편해요. 저희들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이야기들 자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불편해요, 솔직히.
과거 일사천리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면서 교육청의 입장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도교육청 대변인. 그러면서 서면 답변까지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 관련한 일은 어디에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가 국민이 않습니다. 궁금해하는 사안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전북도 교육청. 더 나아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취재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 공적기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공개할 의무가 있고, 언론사 보도가 기존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교육청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왔다거나 그런 이유로 취재 협조를 거부하는 이제 형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도 있고요. 시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침해한다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의 최초 인터뷰 요청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 전북도 교육청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 복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음주 횟수는 최소 3회, 최대 20회로 확인됐다는 내용. 그리고 6월까지 교직원 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처분 심의회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이 있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는 학교장 정직 1개월, 복식 수업 지원 강사 1명에 대해 계약 해지 처분, 4명의 교사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근무 시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술판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해프닝처럼 여기는 일부 교직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 해당 학교에 대한 암행 감사를 실시하고도 무려 3개월이 지난 뒤에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힘든 전북도 교육청. 저한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만 다치게 될 것 같다. 사실을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불법이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비정상인가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지금 비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불의의 침묵을 강요받은 제보자. 이들은 교육자라는 이름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추적 사건 넘어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음주를 해온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참교육 학부모회 장세희 전북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교육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네네. 학부모시기도 해요. 네네네. 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굉장히 부끄럽죠, 일단. 부끄럽고 당황스럽고요. 네. 지금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 환경 위생 절대 정화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0m 반경 내에는 유해 업종이 완전히 금지가 되거든요. 담배를 판다든지 주류를 판다든지 네. 또 심지어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다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금지 때문에 사실 자기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아동 청소년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수긍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학교 내에서 이렇게 그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고 그 제보에 따르면 보면 강당에서 술 먹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 외부에서 술 한 잔씩 할 때 반주 네.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하물며 교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음주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두 잔 정도는 어때? 이럴 수 있는데 네. 취해도 안 되지만 한두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징계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직 1개월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부장 선생님은요. 정직 1개월이면 사실은 중징계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교사들도 징계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불문 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문 경고는 이제 1년간 그 인사 기록 카드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1년간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에 제외가 되고 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제 기록이 말소가 되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 정직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징계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여러 가지 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낮아진 건 사실인 거죠. 네. 사실인데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강제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부끄러워하는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정말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자성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면 이것이 들켰기 때문에 또는 제보가 되어서 알려졌기 때문에 창피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피하는 게 아니라 진심 부끄러워야 돼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네. 굉장히 좀 불편했던 점은 네. 그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예. 상당히 좀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보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직접 고발한 건 아니고 제보라서라고 저는 알고 네네. 있는데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제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오하고 했던 어떤 내부 고발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존중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속된 말로 범인 잡기 놀이를 한다라든지 또 이 사람이 제보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다라든지 한다면 이거는 이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죠. 더 심각한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영상으로 봐도 크게 반성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네. 뭐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이제 흐린 물을 만드는 건데 이 교육자들의 도덕적인 일탈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오래되고 지난한 문제긴 한데 좀 서서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학교장인 것 같아요. 학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일도 사실은 학교장에 의한 거거든요. 네. 학교장이 그러자 했을 때 모든 그 인사 평가라든지 뭐 이런 점수를 다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금평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참 중요하죠. 어떤 분들을 교장으로 발령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치라 그러죠. 즉 학교 내의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말을 했을 때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학교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의 성숙도가 안 되었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성숙도가 될 때까지 학교 자치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무 규정 강화해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징계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제보자들이나 또 내부 고발자들이 저는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내부에서 좀 나오고 그리고 자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선생님들부터 굉장히 이것을 교육적으로 해결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학생들 앞에 또 도민들 앞에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추적 사건 넘어 일부 교육자들의 도덕적 일탈 사건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참교육 학부모회 장세희 전북 지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